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 리포트의 이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자정에 벌어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한밤의 깜짝 쇼를 보셨습니까? 보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그들의 위풍당당한 무력 시위에 압도당하셨는지요? 저는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쇼를 보여준다 한들 왠지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오직 독재자 김정은을 위한 인연극에 등장하는 꼭두각시 노름으로만 비춰지는 까닭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대한민국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저의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그 호화찬란한 군사 퍼레이드가 우리 한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이웃나라의 멋지고 막강한 최신식 무기쇼로 비춰지면서 그들의 적인 오직 저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무력 시위일 뿐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오늘 한국민들에게 전달됐듯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깡마른 체구가 막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질 듯한 검게 그을린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록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들 헐렁한 군복 안에서 여실히 드러나 보이더군요. 그리고 인공기를 흔들며 열광하며 거짓 환호를 질러대는 북의 인민들의 가식적인 삶은 과연 언제까지 연명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들 말대로 분단된 지 75년이 지났음에도 그 해답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보여준 그들의 허세와 거짓된 화려한 만큼이나 지금 그들의 경제적 현주소를 감안해 본다면 얼마나 심하게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마련한 것들일지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북 경제 제재를 교묘히 피하며 그 어디에선가 엄청난 검은 돈의 커넥션이 없었다면 과연 다 쓰러져가는 저들의 밑바닥 경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광기의 무기쇼를 벌일 수 있을까 의아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북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인 남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신형 방사포라든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듯해 보이는 ICBM이나 SLBM 등을 지켜보면서 기실은 그것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는커녕 쓸모없는 거대한 전시장에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잘 기름칠해 놓은 골동품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실존하는 인명살상의 파괴력은 한반도에 초래할 수 있는 거의 재앙 수준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마련한 무기라는 것이 21세기 현대 문명의 최고의 자본력과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조족지열의 몸부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비현실적 망상 앞에서 씁쓸한 조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의 연설에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심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럽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만끽했던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써도 조상 대대로 가난에 찌들어 사는 북한의 체제를 바꿔 나가기에는 30대 초에 그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절감한 그가 인민들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꽉 막힌 북미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더욱더 현실화될 듯 싶었던 남한의 적화 통일의 과업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심경은 아닐까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도보다리의 산책로에서 확신에 찬 귓속말로 종전선언과 경제협력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면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마저도 갈수록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그의 무능함을 바라다 보면서 애초에 그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감지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그들의 자금난, 외교적 고립, 여기서 벗어나야만 하는 김정은과 그 수뇌부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김정은과의 모종의 미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 과연 2017년 도보다리의 미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2017년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그 감격의 상봉을 만들면서 함께 미래를 나누었던 그 도보다리의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시종일관 대화를 리드하면서 자기 조카뻘 되는 김정은에게 뭔가 잔뜩 과장된 미래를 설명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었고 문재인과 함께 미략을 주고받는 미래의 파트너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문통이 그렸던 상상화에서는 한반도가 오랜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친중 정책을 기조로 하는 자주적 연방제 공화국이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찬 결의가 오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듣고 있던 김정은의 머릿속의 계산은 이 순진한 이상주의 남한 대통령과의 망상과는 전혀 다른 김일성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승자 독식의 한반도 적화 통일이 그 종착역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이 워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저는 만일 북한이 지금의 배고픔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어찌어찌 잘 견뎌내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이 지리한 치킨 게임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 김정은 일당이 학수고대하는 쪽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대한민국의 지금의 친북 종북의 좌파 정권이 적어도 향후 20년 이상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념적으로 북한과 뜻을 같이 하려 하는 한국 정부에 미국은 더 이상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두지 않고 북한의 핵 공갈 협박으로부터 공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며 자국의 신뢰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한반도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전의 정권과는 색깔이 다른 서민정부, 가진 자의 뿔을 빼앗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 같은 착한 정부라고만 믿고 싶은 수준에서일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발전의 하향 곡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친북방 정책, 한국 경제가 또다시 일취월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속내는 한국의 운명을 이제는 전통적 한미 동맹에서 탈피해서 못 살아도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섣부른 감상에 젖어서 그들 젊은 날에 학습했던 공산주의 불운서적의 이념을 골수에 묻고 자신들의 뜻대로 한번 역사를 바꾸어 보고 싶은 소화병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자신들의 속내를 일시에 드러내기에는 한국의 대중이 너무도 자본주의의 단물에 깊게 젖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단지 횡설수설 그저 얼버무리며 거짓된 행태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몇몇 그들의 반미 심리가 엿보이는 동영상을 보시죠. 강남 을의 박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인영 장관께서는 오늘 업무 현황 보고에서 네.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업무 현황 보고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언제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이런 선순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7번째 줄에 종전선언 추진을 통해 비핵화 협상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종전선언을 해서 이걸 먼저 하면 비핵화가 된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정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부의 정책 맞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라는 의미로보다는 종전선언이 추진이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능, 이런 근데 부분들을 이걸 이렇게 업무 현황 보고에 이렇게 명시해서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통일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비핵화 정책을? 이게 너무 종전선언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든지 종전선언을 앞에 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옵니까? 자동적으로? 비핵화가 됩니까? 의원님께서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고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한다. 이게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요. 너무 허황된 외교를 줄서기로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고, 그러면 외교라는 게 교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한자지만. 그렇죠. 외교 그럼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외교입니다. 한쪽에 줄서기보다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글픈 얘기지만 이게 약속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인데, 36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의 아니게 분단돼 가지고 미국의 힘으로 공산화를 면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권은 주권이지, 약속 의식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속국 의식 좀 버려야 됩니다. 약소국 의식과 속국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네. 외교부나 또는 청와대라든가 또는 정치권 같은 데는 미중 갈등 경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줄을 똑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정치권에서 등거리 외교니 이런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그러는데,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키아벨리의 얘기를 제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미 동맹도 굳건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신경회로가 얽히고 설켜져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이 신경회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작동하게 됩니다. 이른바 뉴럴 패스웨이를 통해서 사람은 오랜 세월 강한 신념을 인박히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25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생각이 신념으로 각인되게 되고 그 이후의 생각들은 그 길들여진 신경회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사람은 그 신경회로에 가장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현실에 불만이 많이 뒤틀린 사고방식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다고 하는 정세현.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북한을 옹호할까 궤변눈을 늘어놓고 있죠. 하물며 한미동맹의 선봉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마치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인지 모르는 반항을 비뚤어진 10대 청소년 정도의 지적 수준에서 어처구니 없는 반미 심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들의 내릿속에는 일제 36년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미국을 해방 이후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주둔군 정도로의 의식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서 여전히 주권을 강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라는 것이 한번 주입된 사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집착이라고 하는 역기능이 존재하면서 때때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독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또 김일성 독재체제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저 북한의 적화 야욕의 음모를 깨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내 독버섯처럼 자생하여 북한을 추종하고 남남 갈등을 선동하는 위선의 위정자들을 민족과 역사 앞에 단죄하기 위해서 대국민 결속을 다지는 자유우파 세력들의 단호한 결기와 결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